성경섭이 만난 사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시고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시고 누나와 동생은 골화석증 또 골수 섬유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가족 중에 건강한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동생 수술비를 마련하느라고 아프리카 리비아도 한 3년 다녀왔고 그러느라고 아직도 가정은 꾸리지 못했지만 그 어느 가장보다 어깨가 무거운 가장인데 그 무거운 가장의 인생을 이번에 보리밭 인생이란 제목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에세이집이라고 하네요. 성경섭이 만난 사람. 오늘은 요즘 한창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죠. 청보리밭 같은 인생의 주인공 대우건설 품질경영팀의 김창수 차장을 만납니다. 김창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창수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오늘 방송을 듣다 보면 이제 김창수 차장이 품질경영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본인이 얼마나 품질경영을 잘했는가 아마 청취자분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이 사람이 뭘 했고 어딜 나왔고 뭘 잘했고 그런데 오늘은 좀 색달라요. 할머니부터 어머니, 누님, 동생, 병력이 쭉 나오는데 참 힘들었겠구나. 가정의 달이라 또 특히 모시긴 했지만은 오늘 절대로 신한고난 뭐 어렵게 산 그런 인생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듣고 보면은 네, 극복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의미로 오늘 한번 진하게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책에 보니까 인도 총각으로 오인을 받았다. 딱 보니까 알겠어요. 본인이 한번 해명해 주시죠. 예, 저희 이제 김해 김가는 이제 거의 2000년 전에 가자국 시조 김수로왕께서 네. 인도 아유타국 공주랑 국제 결혼을 하셨는데요. 고대 국가죠, 인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김해 김가 중에도 저처럼 피부가 까맣고 눈 주위가 검고 머리가 또, 곱슬곱슬하고 네, 가슴에 또 쓸데없는 또 머리카락이 많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인도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진짜 인도에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동생 병관 할 때 예. 거기 어르신이 병동에서는 선글라스를 벗어라 이런 얘기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병동에서는 무균실이니까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안경만 드러나온 눈만 드러나니까 이렇게 눈 주위가 까맣다 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이 중요한 병동에서 다니면 되냐고 혼인한 적도 있습니다. 네, 보여드리지 못해서 설명이 좀 어려운데 멋진데요, 뭐 개성 있고. 네, 개성이라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시조를 따져서 쭉 올라가면 인도하고도 연관이 있는. 올해 나이가 꽤 됐어요. 한국 나이로 42살입니다. 만으로 구태하면 41살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있지만 또 가장 역할, 어깨가 무거운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아까 이제 앞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병원 자랑하라고 그랬다고 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가족들 얘기니까 한번 말머리에 어떤 사연인지 잠깐 좀. 네, 저는 경남 어령의 네 가구가 산 아주 산골 마을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산골 마을에 태어나서 아픈 가족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할머니인 치매, 어머니인 직장암 말기로 판정받으셨고 동생하고 누나는 골화석증, 골수섬유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 병원비, 생활비에 좀 힘들어서 아직은 결혼은 못했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운명보다 간혈증을 가진 남자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제 스스로 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참 와닿더라고요. 평범한 얘기인데도 김 차장이 얘기하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그 표현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근데 그 골수섬유화증, 골화석증 그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병이겠다. 어떤 병입니까? 그러니까 골화석증은 골수섬유증을 동반하는데요. 골화석증은 뭐냐고 하면 뼈가 단단하게 굳어가면서 쉽게 부러지거나 이제 골절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뼈 속에는 골수가 있고 그 골수에서 피를 생성하는데
뼈가 단단해지다 보니까 뼛속에 있는 골수가 섬유질로 말라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상을 넘길 확률이 거의 0%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네. 이렇게 청소년기 이상을 넘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동생하고 누님의 나이가 앞뒤로 대충 짐작이 되지만은 그 가족들 특히 가장이신 우리 김창수 차장이 지금까지 병관을 잘 했다는 얘기예요. 누나 동생이 살겠다는 희망이 좀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누나하고 동생이 그래도 하루라도 더 버텨서 살겠다는 삶의 의지가 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생이 얼마 전에 병원에서 이제 그 골수 이식 치료를 받을 때 한 50일 가까이 같이 바로 침상에서 병gon을 하신 그 얘기도 오늘 책으로 써낸 얘기를 이따 하겠지만 지금 우선 궁금한 거는 어제가 이제 어버이날이었고 어머님은 그러면 시골에 계신 거잖아요. 시골에서 이제 할머니 모시고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계시는데 96년에 직장암 말기라고 그때도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수술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겨서 수술을 하고 정신력으로 이제 버티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누나하고 동생이 강한 생명력을 갖는 것은 어머니의 그 강한 정신력 덕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들 특히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고 그러면은 좀 비관적인 성격이 되고 바깥 활동도 좀 자제하고 그러는데 우리 김 차장은 반대예요. 오히려 복지시설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고 웃음치료사라는 거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런 분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한번 정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는데 어떤 공부를 하면 그런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요즘은 평생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학교에.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웃음치료사 과정을 개설하고 웃음치료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잃어버린 내면의 웃음을 찾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이제 남에게 치유를 할 수 없더라도 스스로 이런 웃음을 되찾으면 어떻게 자기 삶에 윤택해진다는 걸 그런 스킬을 가르쳐 주고는 공식 자격증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 과정도 본인이 웃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웃고 일을 하시면 저도 제 보잘것없는 제 조그마한 실력으로 앞에 계신 분들이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남들이 웃는 걸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 결혼을 못했어요. 본인도 결혼을 못한 게 중병이다. 스스로 진단을 내렸거든요. 중병 맞죠? 네, 중병입니다. 결혼 본인 책임입니까? 아니면 뭐 가족들이 그렇게 다 편찮아서 그런 겁니까? 어디에다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용감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인의 귀책 사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도 가난하거나 아프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용감하게 결혼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결단력에 있어서는 좀 용감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럼 기회는 있었는데 용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용감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전제가 기회는 있었다는 거거든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 근데 좋아서 더 좋아하게 되면은 결혼이란 걸 하게 돼야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병원비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또 다른 결혼을 해서 지출이 생기는 곳을 선택을 감히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못 받아들이는 거. 네, 그래서 용감. 듣고 보니까 뭐 용기의 문제는 아닌가. 그런데 재미난 게 친구들 결혼식 사회는 아주 맡아놓고 하신다. 그래서 김창수식 결혼사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목소리가 크고 또 원래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결혼식 사회를 보면 엄숙해야 될 결혼식 사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딸을 잘 놓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인데 이제 결혼식 사회를 맡기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이 넘어가니까 친구들이 결혼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 보는 일은 별로 없는데 후배들 사이를 간혹 봐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결혼 사회는 잘 봐주는데 본인 결혼식을 못하고. 요즘 결혼식이 개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표현으로 좀 너무 난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혹시 한 대목 어떻게 하면 그 하객들이 그렇게 재밌어하고 좋아합니까?
자, 지금부터 누구누구의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랑 빨리 나오세요. 음, 그러면 처음에는 뭐야 결혼식 이러다가 신부도 빨리 나오세요. 막 이러면은 정말 그 자기 결혼식이라는 게 축복받아야 될 자리고 즐거운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머쓱했다가 이렇게 막 즐겁게 뛰어노는 신랑도 있고 그래서 그게 더 훨씬 분위기가 좋고 그런 게 막 소문이 나니까 친구들이 이거 좀 일탈이 아닌 일탈인 듯한 결혼식이다. 그래서 많이 이제 인대 사회를 부탁하고 네. 됐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하겠어요. 예, 빨리 나오라고. 진짜 빨리 나오는 신랑 신부도 있습니까? 그거 막 빨리 뛰어놀라고 더 빨리 뛰어놀라고 이러면은 신랑이 이렇게 뭐 폼을 잡고 걸어 놓다가 막 진짜 나중에는 뛰어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앞뒤에 문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하객들이나 신랑 신부가 이해할 거예요. 정말 뭐 우리식으로 아주 막가파식으로 막 해버리면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또 그 뒤에 뭔가를 또 풀어주는 게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참 남 결혼식 사회 얘기하니까 표정이 좀 씁쓸해지는 것 같아서 화제를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여러 편 내시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가족들이 너무 아프고 하면은 왜 나한테만 운명이 가혹할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잠시 후에 풀어드립니다. 성경섭이 만난 사람, 오늘은 누구나 다 이런 동생, 또 이런 형, 이런 아들을 갖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다른 가족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대우건설 품질경영팀의 김창수 차장 만나보고 있습니다. 성경섭이 만난 사람. 가족들이 참 하기 못한 말이지만 종합병동이에요. 참 이렇게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생하고 누나가 언제부터 그 난치 희귀병이라는 걸 알았나요? 어머니 발병하시기 전인가요? 아니 이제 어머니는 1996년도에 직장암 말기를 판정받으셨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방병원에서 이제 희귀병이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근데 2002년도부터 동생이 갑자기 코피가 나면 안 멈추고 네. 안 멈추면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와서 지혈도 안 되는데 지혈을 해가면서 그때 이제 안 돼서 지방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왔는데 이거는 뭐 그때 희귀병인지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가망성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희귀병인지 알았어요. 그때 이제 코피가 안 멈추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네, 그 책에 보니까 코피를 거의 뭐 온몸에 있는 피에 상당 부분이 흘러나올 정도로 피를 많이 쏟아서 아주 극한 상황이 된 적도 있다. 치료 방법은 없는 겁니까? 골화석증에 대한 현재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이제 골수 섬유증은 내과적인 치료인데 이거를 이제 골수 이식이라고 하고 요즘 조혈모세포 이식인데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면 네. 또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해서 이제 2011년도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거고요. 이게 희귀병이라는 것 자체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치료 방법이 있으면 희귀병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병이니까. 그렇죠. 예.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제 책을 내신 게 10년의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안 된다고 골수 이식 수술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보자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성공률이 낮아서 할 수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많은 의학적인 게 이제 발전했으니까 2011년도에 이제 골수 이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그 10년 동안 삶을 기다렸고 2011년도에 골수 이식을 해서 10년의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2002년도에는 골수 이식 수술을 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 그래가지고 거의 없었으니까. 예. 무작정 기다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골에서 좋은 음식,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다 보니까 생명이 연장이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2011년도에는 또다시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이제는 좀 안 할 수 있겠냐 이래서 이제 성공률이 좀 높아졌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한번 수술을 해볼 만하다라고 네. 10년을 버텼는데 이게 이제 과학으로 버틴 게 아니라 가족애로 버틴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저도 그냥 들은 풍월로 골수 이식은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 예. 물론 이제 훌륭하신 의료진을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맞는 사람이 금방 나왔나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제 아버지도 검사하고 저도 검사하고 누나도 검사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매칭이 거의 뭐 99% 이상 네. 맞았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가 그때 칠순이었고 네. 또 직장암 수술 치료. 96년도 해가지고 그 이제 일반인도 골수 조혈모세포를 몸에서 채취하는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네. 한 너댓 시간 걸린다. 예, 4-5시간 이제 3일씩 일해야 되는데 뭐 젊은 사람도 하다가 졸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런데. 피를 뽑아서 조혈모세포만 채집해서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시 집어넣고. 예, 그 과정이 되게 그걸 힘듭니다. 너댓 시간 움직이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어머니께서 버텨내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고민이고. 그러니까 저희 집은 어떻게 보면은 다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살겠다는 의지력, 정신력 하나는 정말 강하다고. 그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 형제하고 맞으면 제일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머님한테는 힘들겠지만 어머님하고 맞는 게 예. 다행이에요. 왜냐면 형제보다는 어머니의 모성이 강하거든요. 아, 예. 너댓 시간 동안 예. 꼼짝 안 움직이면 안 되는데 예. 그 김 차장 할 수 있겠어요? 그 아마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또 책을 보니까 조혈모세포가 충분히 나올 정도로 건강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2002년도에 이제 몸이 맞는다는 거 알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신 어머니신 것 같아요. 예. 동생하고 46일인가요? 네, 46일간. 꼼짝도 안 하고 병실에서 같이 지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형제간에 참 우애가 그렇게 여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힘든데 회사에서도 휴직하기도 힘들고.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살아간 이야기를 회사에서는 알지를 못했었는데 휴직계를 내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왜 휴직계를 냈냐고 하면 희귀병이다 보니까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만이라도 제가 옆에 있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간절했고 네.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휴직을 하고 동생이랑 46일 동안 그 무균실 병동에 같이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동생이 언젠가는 목돈이 아까 이제 맞는 사람 엄마 있고 예, 의료진 있고 예. 남은 문제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 건설 현장 아프리카까지 가서 예,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예, 뭐 모래바람 해수로 속으로 3년입니다. 3년 예, 동안 예. 돈 벌기 위해서. 예, 돈 벌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2002년도에는 1억 정도 했었거든요. 치료비가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원 시스템도 많고 또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이게 떨어지는데 그때는 2년을 벌면 만 2년을 벌면 1억 좀 넘게 벌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진에 보니까 돈을 벌겠다는 일념입니까? 삭발을 하셨어요. 그 예. 사막지대에서 왜 햇볕이 따가웠을 텐데. 그 리비아는 57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이 삭발을 하니까 진짜 뜨거운 걸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 왜 삭발을 했냐고 하면 이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리비아를 갔는데 할머니가 그때 쓰러지셔가지고 2003년도에 또 치매가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왜 나인데만 이런 이제 혹한 일들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좀 저도 좌절을 뭐 마음도 불안하고 했었죠. 근데 제가 포기하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삭발을 하면 당연히 머리가 뭐 엄청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이 약물과 한번 살아보자고 하면서 이제 삭발을 하기 시작한 게 네. 이제 해술 3년 동안 삭발을 3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내가 이 뜨거운 리비아에서 견디는 의지로 우리 가족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삭발을 그 하게 삭발 투혼이 그거군요. 예. 마음이 약해질까봐. 예, 그렇습니다. 동생 간병기는 정말 그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장면도 많은데 오늘 다 풀어서 얘기하긴 그렇고 위기의 순간도 많고 그렇죠. 근데 예. 동생 병관을 50일 가까이 하면서 이제 퇴원 전날 굉장히 그 형제간에 기뻐하시던데 예. 고생스러웠지만 뭔가 남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도 사실 뭔가를 남기거든요. 그 이제 일반 암 같으면 수술을 이제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게 이제 그 뭐 1년 사십니다, 뭐 6개월 사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는데 이 골수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은 타인의 조혈모세포가 들어오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예, 바로 심장으로 바로 이제 넣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한 2, 3일 살다가 또 몸에서 이제 자신의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생과 사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네. 살아서 일단 이게 성공하든 안 하든 떠나서 살아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크나큰 행복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퇴원을 하라고 이제 교수님께 이야기를 듣고 그 전날 이제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이서. 네. 우리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 이러면서 동생 침상에 누워서 사진 찍고 저도 이제 수염을 못 깎았으니 수염을 기른 사진을 찍고 그때 뭐 그냥 46일 동안 심장 떨렸던 순간순간들이 이제 하나의 이 또한 지나가는 추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예, 지금도 그날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동생의 몸 안에 돌고 있는 조혈모세포는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절대로 아들을 죽이지 않죠. 근데 그 수염을 못 깎았다는 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무균실이기 때문에 예. 혹시 상처 날까 봐 수염도 예. 못 깎고 예, 아무것도 못 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참. 자, 이제는 이제 김창수 차장 앞에서 예고한 대로 김창수 차장의 경영 품질 개선 얘기를 품질 관리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섭이 만난 사람, 오늘은 보리밭 인생의 저자죠. 대우건설의 김창수 차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성경섭이 만난 사람. 김창수, 인간 김창수. 이제 희생, 봉사 이런 코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열정이에요. 정말 리비아 사막 같은 뜨거운 열정인데 봉사활동 그 어려운 틈을 내서 봉사활동도 하지만은 야간 대학원에서 또 그 석사학위도 따고 웃음 치료 또 스트레스 치료 많은 자격증을 따고 이런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래 가만히 있으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가족인데만에게만 매달리면은 집착이 생길 것 같고 불안해할 것 같고 네. 하루하루 힘들 것 같으니까 공부도 해보고 여기저기 자격증도 따보고 하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치유의 방법이었다고 요즘 소위 말하는 힐링 치유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삶에 대한 치유를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보리밭 인생 그 앞에 표지를 보니까 무슨 저 독립선언 그 33인을 딴 건데 33분의 사회각계 저명인사들이 석줄짜리 추천사를 예. 썼어요. 그 예. 인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석줄짜리를 쓰란다고도 석줄씩 쓴 것도 그렇고 주변에 우리가 이제 휴먼 파워라고 그러죠. 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이 한때 저희가 이제 한창 유행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맥이라고. 그래서 저도 휴대폰에 3,800명 남짓한 지인들이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까? 예, 요즘은 스마트폰은 뭐 2만 명, 3만 명도 들어왔는데 회사 직원분은 거의 300명 정도밖에 저장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서 제가 세 번째 책을 낸다고 하는데 제가 책을 썩 잘 쓰는 솜씨 아니니까 제 나름의 마케팅을 이제 제 세 번째 에세이 33인의 세 줄 추천서를 하면 네. 김인현의 33인이 독립선언을 했듯이 2013년도에는 김창수 인생을 좀 독립시켜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세 줄 추천서를 다 부탁드렸는데 사실은 그 저명 인사들께서 이렇게 세 줄씩 제가 딱 지정한 대로 쓰라고 하는 건 제가 참 무리한 행위인데 그렇죠.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인생 좀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래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써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33인의 세 줄 추천사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세 줄 쓰기가 힘든 게 예. 하실 말씀을 다 해야 되니까 쭉 써놓고 그냥 세 줄로 줄이느라고 예.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보러, 어떤 분은 한 달 걸려서 세 줄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보리밭 인생 요즘 이제 보리밭 가보면은 교회에 나가면 이제 푸르게 요즘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보리밭을 몰라요. 보리를 모릅니다. 저게 뭐 잔디인가 크면은 저게 무슨 풀인가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푸르거든요. 예. 유대인들한테는 탈무드가 있듯이 우리한테는 속담이 있다. 속담을 아주 평범한 속담인데 본인의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가 없다면 너무 단순해서 출판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궁하면 통하다고 이렇게 흔히 쓰는 이 말씀 저는 이제 좋아하는데요. 네. 저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월급으로는 병원비 생활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노래를 잘 불렀으면 저는 아마 밤무대에 섰을 것 같은데요. 노래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시도 적으셨고 했으니까는 그래 피가 좀 흐르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해서 네. 그래 책을 쓰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속담들이 이제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예.
본인이 예. 나한테 딱 들어맞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속담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네. 예, 저는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서울 말을 안 쓰고 시골 말 쓰지 않습니까? 목소리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목소리는 크고 이러다 보니까 사투리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품질 경영팀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뭐 저희 회사 품질 경영 시스템을 이제 점검하고 강의하는 일을 이렇게 쭉 9년째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에 강의할 때는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 그때는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품질 경영 만세를 1박 2일 동안 외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식이 잘 없으니까. 근데 1박 2일 동안 뭐 이렇게 좀 하다 몇 줄 말씀드리고는 품질 경영 만세라면 직원도 이제 만세 합니다. 이렇게 1박 2일 강의를 하고 나서 완전 히트를 친 거예요. 아무도 1박 2일 동안 100명이 졸지 않았다는 거죠. 단 하나 이유는 목소리가 크다는 거. 네. 그래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저는 사투리를 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사내 강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제인데 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좀 달라지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네. 물론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예. 목소리 큰 게 또 그런 이제 군뱅이 재주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재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웃음 치료 또 스트레스 치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봉사활동 다니는데 예. 어제 이제 어버이날이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지금은 이제 긴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 국가에서 이제 뭐 노인 요양보험으로 좀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저도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하니까 돌려드리고 싶은 일을 찾다가 이제 사실 시설에 가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는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저도 이제 웃음 치료에서 자격증을 따서 웃음 치료를 하는데 진짜 눈물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는 또 그 청각 장애인들인데 웃음 치료도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까 시작을 했는데 그러게요. 청각 장애인들이 저와 박수를 치면서 하하하 소리를 합니다. 저만 보면은 소리를 내는군요. 예, 소리를 내면 청각 장애인들이 이게 말을 못 하는 그렇죠. 건 아니거든요. 못 들어서 그런 거죠. 근데 못 듣다 보니까 이제 말을 못 하게 되는데 하하하는 누가 틀려도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각 장애우들이랑 한 2년 가까이 웃음 치료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저만 만나면 그러니까 웃으세요. 이렇게 네. 소리 내요. 그때 제일 행복하고 또 시설에 계신 분들 치매 어르신들도 박수를 계속 치는 거는 이 손에 있는 우리의 그 자극을 해서 또 오장육부에도 좋고 하니까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거 보면은 뭐 세상이 어땠든 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자고 저는 그냥 웃음 치료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네. 나와 연관된 일,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을 오히려 어떤 봉사 희생의 기회로 삼는단 말이에요. 지금 헌혈도 네.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 헌혈 홍보대사도 하시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헌혈 잘 안 해서 걱정들이 많죠. 저도 사실은 2007년까지는 헌혈을 딱 한 번 했었습니다. 바늘이 무서워서 이제 동생하고 누나 어려서부터 아프다 보니까 병원만 가면 이제는 바늘만 보면 제가 쓰러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헌혈을 한 적이 군대 있을 때 한 번 했는데 살면서 동생은 계속 수혈을 해야 되는데 제가 헌혈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07년부터 이제 마음을 먹고 78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적 십자사에서도 혈액관리본부에서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해주고 연예인은 홍보대사인데 저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홍보위원으로 이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길거리에서 피켓 푯말 들고 이제 헌혈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제 조금씩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네.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동생은 지금 그러면 상태가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희귀병이고 시도를 한 것이지 치료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매주 수혈을 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네. 매주 수혈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수혈을 하지 않으면 당장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시간에도. 그래도 동생이 꿋꿋하게 힘을 갖고 오늘을 버텨주니까 저도 이제 더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는 우리 어머니 또 동생 누님한테 한 말씀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항상 어머니께서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냥 그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누나 동생도
그냥 미안해하지 말고 오늘 하루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것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네. 봉사와 열정이라는 두 코드로 자기 개발, 품질 관리, 경영을 해 나가고 있는 젊은입니다. 모쪼록 빨리 평생 반려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좀 가지세요. 중병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섭이 만난 사람, 오늘은 보리밭 인생의 저자죠. 대우건설의 김창수 차장을 만나봤습니다. 김창수 차장이 책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타고난 팔자를 싫다고 던져버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듯이 하나하나에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며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든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행복한 것이다. 오늘 이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섭이 만난 사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